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가 지나고요. 마감 시황 삼아서 오늘은 현물 분석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아주 소폭 미미하나마 올랐는데 강보합, 코스피 지수가 외인기관 대량 매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상승 종목이 몇 개 없었고요. 대형 업종 지수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주말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미증시는 주말에 파생 만기도 있었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의 약간 매파적 발언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거는 주말 미증시 동향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음봉 하나 맞았습니다. 지금만 가지고는 상투를 이야기하기는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주봉이나 일봉에서 지금 과열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인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얼핏 보면 외국인 현물은 이걸 지금 화면을 키우기 전에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코스피 현물입니다. 3,600을 팔았고요. 이건 이제 금요일날 4,280억 매수에 비해서는 하루 만에 뒤집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은 현물을 4일 연속 매도를 하고요. 근데 다만 외인 선물이 다만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3일 연속 크게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인 선물. 외인 선물은 대체로 최근에 조금 매수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있어서 이전처럼만큼 매수는 아니어도 일방적 매도는 아닌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또 외인기관의 입장이 다른데 외국인들이 조금 그래도 최근에 누적적으로 보면 좀 사는 면이 있고요. 지수는 0.59% 아닙니다. 0.62% 16포인트가 빠졌는데 등락 종목을 보면 상승 469에 하락 403이라서 상승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 SK하이닉스, SDI, 네이버 이런 거 쭉 크게 빠졌고요. 외국인들은 보면 운수장비와 건설을 샀습니다. 오늘 건설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2,611억, 기관도 2,000억 아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서비스 매도를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올랐는데 2차전지 시종상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붙었고요. LNF나 이런 건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는 제가 낮에 볼 때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다 빠지는, 지금 보시면 일본이 1% 빠졌고요. 호주가 0.6% 올라가고 나머지 아시아 다 빠졌습니다. 현재 유럽도 하락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는 대로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이고요. 지수가 어쨌든 하락을 보였는데 코스닥의 일봉은 밀리다가 5일선과 전환선을 장중에 살짝 잇따라다가 땡기면서 노지로 맞췄고요. 그다음에 종지수 종합주가 지수는 목요일날 5일선 전환선 이탈했다가 금요일로 회복했는데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선물 일봉도 금요일날은 올라탔죠. 양평등기 5일차에. 그런데 오늘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 전에 말씀처럼 이게 올라올 때 20일, 내려올 때 20일 좌우 대등 수치에서부터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투자 전략으로 가볼게요. 금요일날 투자 전략으로 가면 그날 새벽에 그날 미증시가 강세였거든요. 이거 지금 금요일장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장 개장 전에 제가 투자 전략 적은 겁니다. 매일 아침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해외 동향, 지수 전략, 우리 이제 힘을 매매할 거 여기 보시면은 애경 케미 같은 거 막 나오죠. 이런 거 나옵니다. 오늘 애경 케미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 그 전날까지 4일 조정 연속 음봉 맞았잖아요. 상승 출발은 예상되는데 이제 제가 적은 겁니다. 미국 딜레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조정을 받고 지금 금요일날 반등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양평 늦게 5일 차에 미국이 크게 올랐으니 우리는 올라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미국은 안 쉬고 계속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상승의 초기거나 중간 단계가 뜨면 다행인데 너무 좀 올라가지고 약간 목이 차 있다 그럴까? 과열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미국 되게 오른다 치자. 만약에 미국이 주말에 빠져버리면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현물은 또 지수가 조금 다르가는 것들도 있긴 하죠. 근데 시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쉬지 않고 오르면 과일권이다. 이게 주말 주초에 쉬어버리면 우리는 재상승하려다가 밀려날 수가 있다. 처음부터 미국처럼 같이 추세 타주다가 우리도 같이 쉬면 쉬운데 우리는 이미 지금 조정이 4, 5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부근에서 올라가려고 5일 차에 이러는데 미국은 금요일날 아침까지는 좋았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보니 다우지수가 주말에 0.32, 나스닥 0.68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침에 빠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이제 마감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금요일날 미국 되게 올랐는데 주말에 미국 빠지니까 우리가 오늘 빠져버리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바닥에서 26이라고 이런 변화일들은 이제 수요일 날 옵니다. 이제 화요일 날은 65도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리면 우리 일수만 가지고 보면은 또 뭐 21선 지지를 하건 뭐 추가로 조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올라갈 수 있겠죠.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은 월요일 날 오늘 쉬고 화요일 날 내일 개장한단 말입니다. 그 미국이 지금 딱 하루 조정 받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또 다행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화요일 날 밤에 추가 조정을 받아버리면 물론 우리가 수요일도 우리도 빠지겠죠. 그럼 수요일 26 변화일 오니까 그날을 저점에서 돌아가자.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 미국이 이 3일 조정 만에 딱 돌아가면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가져와서 대입을 할게요. 금요일 날 여기 있고 그죠.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밤에 또 미국이 하루 더 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면 우리는 수요일 날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리듬이 아니라 미증시가 30일, 나스닥은 38일 양편 늦기로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이 여러 날 만약에 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미리 조정받았다고 미국이 조정 불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좀 싸워야 됩니다. 자, 이건 지수 딜레마고요. 뭐 현물은 현물대로 또 뭐 따로 가니까 그건 그렇게 보기를 하고 아무튼 오늘 제가 금요일 아침에 올렸던 시황과 오늘 이제 마감 시황입니다. 이건 장 마치고 이제 마감 시황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3월 30분 봉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시면 아침에도 기준선 올라타다가 깨고요. 이 기준선 올라타다 깨고요. 이 기준선 가지고 매매하면 일반적인 약세장이면 매매하기 편한데 자꾸 넘기잖아요. 이게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조정으로 들어가고 일봉에 매도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난 반등시마다 펠레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매도 좋은 기회가 되는데 매도를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 중간중간 저항선 돌파하려면 귀찮게 합니다. 15일 날, 목요일 아침에 올랐다 빠지고요. 금요일 아침에 올랐다가 막판에 태웁니다. 회복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30분 봉으로 보면 국선입니다. 선물지수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우하방 채널을 그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깜변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준선과 구름 하단 상단 다 돌파 전에는 우하향 추세다라고 요거 나름대로 보겠고요.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이 매끈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고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들 힘물이 3,594이고요. 프로그램으로 한 4,000 비차익으로 4,900억 정도. 이게 모두가 외인은 아니겠지만 외인들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많으면 외인들이 되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외인 선물은 오늘 오후장 중반까지 대량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이제 감았고요. 코스닥 다 매도고 외인들 많이 팝니다. 근데 이까지 시간 끌어버리면은 다른 걸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죠.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증권사나 다른 데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기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매일 엑셀을 짜야 되니까 귀찮았어요. 뭐냐면 이거는 일단 놔둘게요. 예. 리스크 인덱스 이건 일단 놔두기로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CNN에서 내놓은 피어 앤 그리더 인덱스라고 있죠. 이게 완전 극단적인 탐욕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 하락을 하면 공포지수가 최상으로 치솟고요. 미국 공포지수가 VIX 공포지수가 31, 34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이제 CNN에서 조사하는 공포도 보면 20대 20 아래까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쏠립니다. 항상 시세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림이 있으면 뒤집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이야 시장이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희열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집니다. 달도 차면 기운하니 노새 젊어서 놀아가 아니라 화무 11홍 그랬는데 백일홍도 있지만 대개 시장을 보면 사케다 팔수 십수처럼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일단 되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아시죠? 이걸 정확한 수치화 해가지고 여기 무조건 상투다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상투권 이렇게 돼. 바닥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과열 이러죠. 과락 침체. 그러니까 이게 CNN에서 조사하는 이 수치가 지금 한번 보시면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대를 넘어간다는 건 거의 최고치예요. 이거 2022년 이제 1월부터 통째로 그다음에 올해까지 이래가 조사를 해놨는데 그다음 미증시도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근데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공포지수 VIX는 장이 안 좋으면 공포 심리가 팽배돼 가지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락이 끝단에 가면 완전 투매가 나오는 이유가 패닉. 이대로 완전 죽을 것 같던 애가 다 던지는 그런 것처럼 패닉 상태, 공포가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반대로 장이 계속 좋으면 공포지수로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희열이 기대감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쏠려버리듯이 VIX도 역으로 보면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한번 보세요. 2021년 6월 그 다음에 12월 말 바닥 찍을 때 지수 바닥 찍을 때 보시면 9월하고 이게 바닥을 치죠. VIX가 지금 그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최근에 쉬지 않고 지속 상승하는 때문에 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상투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VIX, 그 다음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최저치로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가로 치면은 상투와 가깝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과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곡식이 가고 이런 이야기죠. 상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센티먼트 이걸 보시면 이거 불배어 이렇게 해놨죠. 이건 이제 향후 6개월간 거기 여기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 모릅니다. 넥스트 6months 해가지고 향후 6개월 동안에 장이 어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불리시 45.2%로 나 좋을 것 같다. 안 될 거 베어리시는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단 말입니다. 일반인 투자자들은 CNN에 공포와 기대지수가 아주 극단적으로 쏠림이 오듯이 이게 오르겠다는 것과 안 되겠다는 것이 극단으로 가면 장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전에 시장이 저점 찍을 때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여기서 불리시 불은 지금 이 직전 이런 것들을 다 넘겨버렸죠, 그죠? 넘겨버리고죠. 그 다음에 장이 안 되겠다. 이거 다 상식적인 건데요. 곰은 특히나 그 북아메리카 쪽에 그리즐리라 그럽니까? 키가 몇 미터 되는 이런 애들 서가지고 이렇게 앞발로 때리잖아요. 내려 찍죠. 그래서 하락장 약시장을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고요. 소는 이제 황소는 뿔을 가지고 나무 그루터기나 들이받아서 쳐올려 버리잖아요, 그죠? 어퍼컷을 치죠. 건투를 치면
쳐 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불리시하다, 뭐 불마켓이다 그러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높고요. 베어리시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오면 이것도 레이쇼 비율로 이렇게 보면 극단적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목으로 변화일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이런 걸로 봐도 미증시가 계속 올라서니 지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개별 종목도 아니고요.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가 양운이 정배열에서 기준선 근처도 안 오고 전환선을 타고 가면서 시세가 가속화된다. 이것이 장기가 왔다. 굉장히 저기 말하는 불리시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 뭐 천하 없이 뭐 어떤 과일 지표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수를 일부 가지고 매매한다면 나 뭐 전환선이라도 이탈해야 나는 팔 거야. 혹은 아예 기준선 깰 때까지 나는 안 팔아.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평선을 넣고 월선 11선 동시 다 이탈하면 나는 던지고 안 그러면 나 끌고 갈 거야. 21선까지 그냥 이런 추세 매매 방법이 있고요. 이걸 미리 재단해 보자면은 과열이네, 일목의 시간이 찼네, 뭐 어쩌네, 그 다음에 보조 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기네, 마네,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MACD 오실레이터는 보면 약간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RSI를 제가 13으로 넣어놨는데, 요거 매도에는 상당히 나름 유리합니다. 극단적인 상승이 이어진 다음에 RSI가 뭐 13을 쓰셔도 되고 다른 걸 조금 예민하게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이게 하나의 기준선이 지나가지고 그죠? 이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거기가 상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고 그냥 가잖아요. 이건 추세 좋을 때인데 이것도 원래는 예정은 없던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 한번 설명을 데려가죠. 여기 이런 경우 상승이 누적되고 난 뒤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상승까지는 안 갔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두리뭉실하게 움직였으니까. 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거 보시면 요거 넘어갔다가 떨어지죠. 여기서도 보면 떨어지는데 장이 좋으니까 또 물론 추세 타고 갔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이버전스 같은 거 따지고요. 다이버전스는 분리시가 있고 뭐 베어리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시세는 올라왔는데 지표가 떨어지고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는 정확히는 아닙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RSI는 보면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저는 지금 MACD 오실라이트죠. 제가 지금 RSI 하나만 가지고 그림이 기왕이 나왔길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뭐 상투를 예시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잠깐 하나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과열 지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이게 항상 시장에 뒷북을 쳤더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 협회 베어마켓 지수하고 S&P 500하고 이렇게 조사를 내놓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저가에 온다고 무조건 주가 상투는 아니고요. 이제 상투권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점의 위치가 좀 다르죠.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올라다 꺾이면 뭐 주가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현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수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18분 지났습니다. 시작하고 오늘 이제 개장 전에 그 뉴스 관련주들이 뭐 매일 보면 나오면서 급등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단타용은 뭐 이런 쪽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일단 결과적으로 원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요거 항공주는 지난 주말부터 저가 항공주하고 이런 것도 조금 움직였었고요. 하이닉스는 이쪽 오늘 수급 때문에 외국인 정기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건 기술 조정 이후에 이제 뭐 사자는 쪽이고 여기서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불러드렸던 종목들 중에 우선 하이닉스는 지난번에도 이 방송하면서 이게 변화일 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추세는 유지인데 지수를 저는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 이건 회원분들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던 그대로입니다. 이거 여기서 산 분들은 수익률이 45% 6%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 중간에 제가 이 공개 방송하면서 저희 방 포트랄까 주력 종목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는 안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그거 뭐 공개하기 싫어 가지고요. 이런데 매수 자리 나올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10만 천 원, 10만 천 100원인가 찍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환선 타고 가고
이런 추세를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제가 보고 자르거든요. 중장기는 가져가면서도 여기 보시면 41, 42일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난번에 50이 변화일 와 있었죠. 아, 이거 아니다. 여기가 50 변화일로만 보세요. 정확히 상투치잖아요. 그다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33 변화일이 오니까 이건 조정받고 난 뒤에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지나가면서 한번 눈여겨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기는 살짝 때리잖아요. 때리고 그때 드린 말씀이 15분봉이나 30분봉을 보고 기준선을 이탈하면 추세 매매 중에 한번 자르고 나오나 그런 기능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보시는 건 30분봉 기준선입니다. 이 나라 이탈 하는데 이 나라 이탈하잖아요. 15일부터 정리입니다. 이날이 52 일목 기본수지 변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탔지만 금요일날 오늘 다시 빠지죠. 이게 아무래도 지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갈 때 22평이나 이거 30분봉입니다. 기준선을 타고 가다 이탈이 왔죠. 자, 이탈이 왔죠. 이런 그림. 추세가 정확할 때는 기능표의 선들을 뭐 시간이나 목표치 같은 거 모르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삼부통은 뭐 이거 뭐 정권가에는 아는 이야기니까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죠. 이번 정부 최대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일환으로 오늘 삼부통 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중간 뭐 적극 매수 추천보다는 이번 정부의 수혜주다 그러면서 이거 전화선 안 깨죠. 종가상 전화선 안 깹니다. 추세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개장 전에 이제 고모멘텀 종목으로 제가 개장 전에 하나 드린 게 이루온입니다. 제가 이 캡처를 떠났는데요. 이제 이 메신저로 쏘았었죠. 개장 전에 시황여원 손바람 부는 이루온 단타 치시고 마이너스 2%의 스톱 걸으라고 했습니다. 매수가로부터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루온이 오늘 얼마에 시작했냐면 마이너스 1%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시가에 샀으면 매수가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시가가 저가고요. 장중 14.6%까지 갔다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탈이 옵니다. 이렇게 3분봉으로 열어놓고 보면 전환선 깨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여기까지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하고 돌아갔으면 한 발이 더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여기서 딛고 돌아갔습니다. 이론이 첫 상승 주고 눌림 줄 때 보시면 5분봉 기준선 부근을 딛고 돌아갑니다. 이게 나름 유용합니다. 기준선이 2,542원인데 저가가 2,550원입니다. 그럼 얼마 차이가 나죠? 8원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딛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것도 야간에 공부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린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가이드 안에서는 일단 유망하죠. 유망하고 충분히 쉬었는데 구름 위에서 갈라 그러면 막히고 갈라 그러면 막히고 이거 보시면 11만 2,800원하고 여기 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12만원 노리자 그러고 가다가 막히가 눌리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 개장 전에 이제 이 자료를 일단 뉴스가 이거 블루베리 스무디처럼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 발음도 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이거는 뉴스가 주고 이거 아침에 이제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것도 오늘 시가가 1.28% 시작해가지고 날려버립니다. 5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이건 추세 타고 가는 그림이고요. 아침에 제가 3분봉 그림을 계속 캡처를 해드렸거든요. 캡처를 드리면서 이게 기법 하나 나옵니다. 기법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이평선이 되든 여기 보면 가늘게 지나가는 점선이 20선입니다. 22평이 되든 기준선이 되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면을 한번 보세요. 이 국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세가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는 급등을 해보니까 이게 많이 벌어지죠. 22평이나 기준선하고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여기서는 각도가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평 구간이 좀 나와요. 이 종목이 약세 종목이고 이랬으면 이 정도 올랐으면 매물에 그냥 뚝뚝뚝 좀 밀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밀려요. 매수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데 내가 이제 기준선을 그야말로 추세의 기준으로 삼고 매매를 했다면 여기 보면 이탈하죠. 여기서 이탈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세 자체는 그냥 행보만 했는데
이평선이든 일목선이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가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수동적 이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재밌는 것은 이 저점, 그러니까 중간 이 저점, 파동상의 맥점, 일목에서 이걸 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깨요. 그러면 긴순이 뚫고 지나가면서 수동적 이탈이잖아요. 아, 나 긴순 이탈은 패야지 하고 추세 매매로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이탈을 안 해. 여기서 이탈을 하죠. 여기서 보면 이탈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경우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팔아도 되고요. 그다음 조금 광의로 본다 그럴까 보면 이걸 안 깨잖아요. 전저점을 안 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동으로 이야기할 때 N자형 파동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N자형 파동의 저점을 하나를 깼다, 돌파를 했다 했을 때 직전, 고점, 저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파동의 맥점, 보더라인, 일목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이 보더라인을 안 깼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직 추세 이탈로 안 봅니다. 근데 이 시세가 만약에 예를 먹인다면 이렇게 왔다가 구름 상단에서 가거나 덮겠다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실전편 강의하거나 할 때 이야기들은 그림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분봉이고요. 이때가 이제 12시 반 좀 지나서죠. 이건 이제 시세가 좀 가파르게 가니까 3분봉을 펴놨었고요. 원봉으로 보면 그 자리가 여기 이 자리거든요. 저 기준선을 원봉에서는 안 깹니다. 안 깨고요. 여기서 얼마 만에 쉬었다 가는가 한번 볼까요? 26개잖아요. 제가 이를 가지고 오늘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복귀 수준이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 이런 건 안 해요. 직전 최고점의 후행 스팬이 왔을 때 여기로부터 26개가 지나가면서 도지 축합니다. 이게 일봉이라면 이 매매 급소입니다. 도지 양봉이잖아요. 26배 날 도지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날 양봉 나오죠. 그 다음 날 돌파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직전 고점에서 26이 지나가면서 기준선이 이제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올라가죠. 맥점, 후행 스팬이 26일 전에 꺾이던 자리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꺾어 돌리는데 아래가 아니라 위다. 그건 매수입니다. 일종의 중간마디 준비, 일목의 준비고선입니다. 준비고선. 여러분 기법 하나 나갔습니다. 기법 하나 나갔습니다. 평상시 뭐 이렇게 제가 해물만 개별주 단타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선물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데 해물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이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3분봉에서는 기준선은 뚫고 지나가면서 살짝 이탈했지만 직전 저점을 안 깼다 그랬죠. 그런데 원봉을 쳐다보면 기준선을 안 깨고 26개 봉에 도지 내고 그다음 양봉부터 가버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걸 마저 오늘 내가 매매를 계속했다며 정말 이제 신기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일목에 26 다음에 33이 일목 기본수치죠. 여기서 상투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귀를 해드리는데 이 분봉도 제가 선물한 분봉으로 재단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도 막 종목을 분봉을 펴놓고 이렇게 시간 따라가면서 뭐 매매를 해라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게는 안 드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보시듯이 이런 시간마다에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봉의 시간이면 시간, 추세면 추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이거 뭐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방산 관련주니까 그동안 오래 쉬었다가 잠깐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양봉 떠서 가는 자리가 이제 42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17 다음 18 기본수치 그러니까 그 직전부터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 오늘 이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 이제 기사는 아침에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개장 전에 제가 투자 전략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뉴스 재료를 붙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 들컹들컹 저희도 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 돌파를 못해서 좀 애를 먹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벗기고
가는데 하여튼 이 안에서 보면은 일목상 시간의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종목 CS 윈드인데 오늘 유준투자에서 아침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목표가 상향, 재정 목표 상향 뭐 등등. 사실 뭐 저기 CS 윈드는 뭐 아시는 그대로 풍력의 대표주 중에 하나죠. 오늘 한글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우리말 발음도.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에 YS처럼 복문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뒤에 제가 숨지는 않겠는데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이제 하락할 때 9일이고요. 9일 이되면 60일선 지지했죠. 그러고 가다가 눌림목 주고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보면 최저점에서 26배나 여기였고 못 갑니다. 27. 그러면 이제 일목에 26기본수지 하루 더 지나서 이 저점끼리는 26의 절반 13 지나고 양봉을 붙이면서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튀고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종목들을 찾아보면 지지선에 와 있거나 변화일에 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쭉 찾아놨고 이른바 뭐 리스트업 한다 그러니까 해놓고 그 안에서 그날 강세인 종목을 보거나 미리 조금 나눠서 하거나 이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정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시적절하게 때에 맞춰 시적절하다는 이야기는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터뜨려 줄 때 그게 가소가 되는 거죠. 보고서 나온다고 뭐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올랐다 밀어버리거나 못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개장전은 이제 이루어온 단타. 이는 분봉입니다. 이건 보시면 아침에 시작을 긴순에서 했습니다. 2443원 부근에서 마이너스 1% 출발해 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루어는 이 직전에 한 번씩 급등이 나왔던 테마 주죠. 그거 오늘 하루 한 번 더 써먹은 것이고요. 이건 장중에 제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3분봉 지지선 타고 가는 모습. 원봉 아직 살아있는 거 하고 장중에 추세 매매 가능하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 장중에 설명드려 놓았잖아요. 이건 제가 쪽지로 이제 보내드린 겁니다. 원봉 타고 가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HPSP 그동안 잘 가다가 오늘 이제 하락 조정을 좀 했는데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여러분 목표치도 계산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가 일수만 보여드린다고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투자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이건 장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지만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떻게 할 때 뭐 전쟁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만 그걸 장문의 보고서를 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오늘 사자, 얼마 되면 사자, 얼마 되면 팔자, 이건 아니다 맞다. 가장 좋은 건 그냥 간단하죠. 문자로 이거 사 팔아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제시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 좀 하자는 차원이 있고요. 그걸 다 안 적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보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인양생을 합니다. 이건 제가 높아지면서 적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가 뭐 빙하, 얼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 비중 때문에 물컵에 담긴 얼음도 그렇고요. 또 있는 부분은 10분의 1, 전체 최적의 10분의 1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과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뭐 실수할 것도 없겠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 물컵에 뭐 이래가지고 뭐 얼음을 동동 띄워놨다 합시다. 띄워놓으면 얼음을 내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또 있는 부분이 아마 10분의 1이죠. 밑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다죠. 호수 위에 백조가 고니일 수도 백조일 수도 있고요. 고요히 아주 무르르듯이 싹 가면 고요히 가지만 물 밑에서 발은 그죠? 미친 듯이 그죠? 얼마나 움직입니까? 벌새가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체중에 비해서 날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미친 듯이 아니라 죽을 듯이 그냥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잖아요. 각이 뭐 뿔 드러난 거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뭐 맨날 기술적 분석만 한다 아니면 일수만 따진다 이렇게 오해들 하고요. 뭐 기본 수치만 되니 어쩌니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찌합니까? 저도 여러분이 글 한 줄 게시판에 올렸을 때 그걸 보고 그 뒤에 구말리 사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HBSP는 오늘 장중에 분석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수를 보면 여기서 보면 34일입니다. 34일 33에서 하루 더 가서 이제 음봉이 그 다음에 붙죠. 또 다르게 보면요. 내일 또 24일인데 일목에서 58 기본 수치는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 수치를 숫자를 조합을 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 채널은 균형표 교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으면서 가겠습니다. 일목의 단순 기본 수치 핵심이 19죠, 그죠? 2배 하면 17이고, 그죠? 네, 3배 하면 26이 되죠. 이게 이제 좀 더 가서 곱하기 2에서 50이나 51이 나오고, 일목산이는 51을 주로 쓰는데 손자책에 보면 51도 가능 나와요. 네, 그 다음 이걸 곱하기 3배로 가면 이제 76, 요걸 3배 하면 226, 요걸 3배 하면 670 이렇게 가죠, 그죠? 그 다음에 9를 2배 하면 17이고요. 17을 2배 하면 이게 33이 됩니다. 26을 2배 하면 여기 나왔고요. 3배는 여기 나왔고요. 33을 2배 하면 여기 65가 나와요. 겹증 하나를 뺍니다. 29, 18에 하나 빼고요. 예, 17 곱하기 2 해서 34에 하나 빼고 33 곱하기 2도 66인데 하나를 뺍니다. 129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7과 26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43이잖아요. 그럼 40이에요. 여기 제가 절을 대면 이게 1절 한마디라고 그럽니다. 한마디. 애국가 4절 그러잖아요. 예, 이건 2절이 되고요. 이건 3절이 됩니다. 여기는 3의 2배니까 일단 6절이 되고요. 이는 9절이 됩니다. 9절이 9가 온 겁니다. 그 다음 2절의 2배는 이거는 4절이 되겠죠. 이거는 8절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가 없네요. 6, 8, 9로 가버리죠. 그죠? 5가 없고 7이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2가 5입니다. 아이고, 제가 왜 이래요. 5가 없는 게 아니라 7이 없죠. 7이 없습니다. 그럼 26 3절하고 33 4절하고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더셈으로 이게 7절이 되죠. 그 58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목원전은 잘 안 나와요. 이걸 이날을 제가 상투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24에 34로 갔지만 예, 참 같지만 이걸 26에 33으로 가면 이게 오늘이 58 기본 수치예요. 그 다음에 그 전날 금요일은 이 바닥에서 일목이 65 기본 수치입니다. 이래 놓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런 변화일을 6절하고 7절하고 이렇게 채우고 여기 4절 채우고 이러면 이 안에서 제가 목표치 계산 안 해봤다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동이 크게 5파로 오거나요. 아니면 7에서 9파로 오면 상투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안 그렇지만 이 일수하고 이 일수하고 같거나 뭐 이 폭하고 이 폭이 같거나 이 파동이 5파로 가는데 이게 5파거나 그럼 이게 섭성의 반복이에요. 그럼 상투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직은 추세 중이니까 나는 5일선하고 전환선을 종가상 완전히 이탈하기 전에는 오후 2시 반 보고 이탈하면 나 팔 거야. 그 방식 가능합니다. 근데 주봉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9주예요. 일목이 9 기본수치죠. 직전 고점에서 13 기본수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안 나온 숫자가 9의 절반으로 가면 2분의 1로 가면 이게 5라고 하고 일목에서 이걸 소절이라고 합니다. 26의 절반은 13이라고 반기, 이걸 1기라고 하고요. 이걸 반기라고도 종종 씁니다. 그러면 기본 숫자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모조리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는데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 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가 26주입니다. 이번 주가 25주고요. 그러면 9, 13, 올주 찼으니까 거의 뭐 다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죠. 약간 쌍문을 따면 13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그래요. 여기서 올라간 일수하고 만약에 이 일수까지 같이 온다면 상투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HPSP가 어디 갔더라. 제가 그걸 한번 검증을 해 드릴게요.
원래 이건 이제 예정에 없던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끌게 됐는데 잠시만 계십시오. 이렇게 보면 58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39에 뭐 이렇게 보면은 36도 있고요. 제가 이제 마저 오늘까지 다 끈 겁니다. 다 끈 거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55고요. 잠깐만요. 어디 가 버렸나?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이제 25주 26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 고점까지 하면 57일이고요. 여기서 따지면 58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56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25주하고 약간 쌍뭉으로부터 25주, 55일, 56일하고 대등수지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조사도 해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가보면은 이제 일봉이 살짝 거칠게 올라갔기 때문에 30분봉 추세매매는 안 됩니다. 60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기준선 타고가다 이탈하죠. 구름 하단도 있고 구름 상단에서 출발해가 또 기준선 타고 가다가 오늘 요거 캡처할 당시에 기준선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기준으로 한다면 22평이나 기준선을 모두 이탈하면 팔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의 추세매매. 그러고 나서 내가 60선이나 구름 하단 가서 지지하면 다시 산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봉으로 주봉 시간으로 미리 잘라보는 방법, 단기적으로 추세선 가지고 이렇게 잘라보는 방법,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는 단기 매매에 애용하는 제가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종목인데 이게 보면 중간중간 아주 급등을 잘하는데 오늘 상승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대충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개장 전에 이제 선물 시간마다를 제가 긁어놨었고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중심 3, 4, 6.5인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등장합니다. 3, 4, 5.5하고 이따라죠. 시가 아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 방향 찍어드렸습니다. 매도 하락. 그래서 선물은 매도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틱 차트 보세요. 반등해도 긴순을 넘지를 못하죠. 어문 아래 역배열 이 매도로 이제 추세 매매 먹는 날입니다. 수가지 안 좋으면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조사하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건 200T, 이거는 300T입니다. 시세가 가파르게 갈 때는 뭐 200T의 긴선이나 구름 아래 이평선 이걸 되게 못 넘어요. 1, 2차 저항선 정도 잡고 돌파면 살짝 끊어주고 그것이면 다시 편다든지 그보다 조금 넓히면 뭐 이런 거 300이나 450 등의 틱을 썼는데 이건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관 현물, 외인 현물, 외인 선물 패는 장면입니다. 수급과 같이 패죠. 자, 이론 보시고요. 일봉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건설업 앞에 나오죠. 건설업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매수상이 좀 대행주 매매하시면 아침에 요거 한번 볼만합니다. 오늘 보세요. 아침 시작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 매수 1위죠. 애경캠 현대로템 요래가지고 이쪽은 하나 공교롭게도 하나 에어로 애경캠이 그다음 CS 윈도 이런 거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 상위 차지하고요. 이것들이 더 갔죠. 더 갔습니다. 그거 지금 잠깐 캡처가 보여드리는데 이건 9시 38분에 캡처했네요. 그래 보시면 이제 뭐 하나 에어로나 그다음 현대 로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못 갔지만 아침에 뉴스 재료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선물은 이제 여기서 첫 돌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단타는 잠깐 끝나갑니다. 요 차트만 가지고 매매할 경우에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뭐. 그다음 이건 아침에 시가 직후에 매도 신호 떠가지고 여기서 청산 신호 나오고 롱을 뒤집히는 장면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고요. 그 뒤 이제 수급이 지속성을 못 가지는 것 같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 600 정도 더 크게 보는 추세고요. 중간에 잠깐 돌파했지만 수급이 안 좋으니까 뒤늦게 다시 떨어지거든요. 추세면 끌고 갈 때 매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마다입니다.
아침에 9시 30분하고 제가 시간마디 잡아드렸죠. 근데 실제 바닥은 35분 봉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분이 반등 고점이 됩니다. 미세하지만 이 반등 고점이 어디 갔노? 이거요. 이거 사실 너무 미세해요. 예, 너무 미세한데 뭐 그렇게 잘게라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이 여기 보시면 40이 기본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3입니까? 여기서는 26이고 40에서 반등 상투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빠지죠. 그 다음에 일목이 76시간 마디 있죠. 76시간 마디 있죠. 거기서 저점 찍고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등락이 초반에만 쑥 밀어놓고 그 뒤에는 좀 사실 자잘했습니다. 자잘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시간 마디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죠. 제가 17줄 꺼놨죠. 17시간 마디 오고요. 직전 고점이 있고요. 근데 그 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물론 17부터 빠집니다. 그 직전에 쌍뭉치고. 그러니까 변곡점으로 나름 작용하죠. 그 다음에 26시 12시 45분 있죠. 12시 45분 있죠.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니 여기서 별 볼 일 없어요. 예, 조금 반응은 했는데 수급이 안 되니까 들다 말아버립니다. 그래도 전저점, 예, 여기서 344, 여기서 살짝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 15분하고 20분 이렇게 오는데 이건 이제 하나 에어로하고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넘어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미리 시간 꺼놨죠. 예, 이 지점대 오니까 예, 저점 깨고 내려가다가 또 반발하는 거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런 매매를 샀다 팔았다 이걸 뭐 크게 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지수 좀 이런 게 바닥이 되면 엄청 뜨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박살을 내기도 하고 계속 조사를 하면서 갑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가 작은가 한번 파동 나올 때 길게 짧은가 보면서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시간 마디를 타주는가 장중 분봉까지도 보세요. 돌아가잖아요. 돌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마지막 종가 부근입니다. 종가 부근. 예. 아까 3시 15분 돌아갔는데 26에서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시간마다 계속 끌고 나가죠. 이 좀 귀찮기는 귀찮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막판에는 시간보다는, 예, 제가 344.4050 계속 여기, 예, 지지라는 여기 지선 뒤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뭐 시간마다 돌려대다가, 종가 직전에 선물이 여러분, 여기서 한번 톡 튀었죠. 예, 지금 이게 3시 15분 현재 캡처입니다. 예, 그때 보면 요거는 이제 가격을 중심선을 지지합니다.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300택인데 구름 상단이잖아요. 긴순 지나가고 이평하고 구름 요 부근에서 딛고 돌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죠. 뭐.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지난 걸 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혹자들은 지난 거 가지고 줄 거면 다 맞지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 전해드리던 내용하고 이렇게 동시에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이 모든 자리를 모조리 뭐 100% 매매 다 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메신저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 변동성이 좀 약하거나 시장이 너무 랜덤하게 움직이면 매매를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도 물론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맥점이 보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죠. 여기 지금 시간 맞이고 오고 어디에 어떤 지지 저항이 있는지 잘 보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뒤집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대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말씀드린 지가 50분이 다 돼가는데 막판에 이걸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자리입니다. 올해 1월 상투로부터 S&P 500은 일목이 76 기본수치인데 과열에 바짝 올려놨습니다. 솔직히 이건 이제 좀 살뜰리는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보고 대응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이 주봉이 바닥이 한 주 차이 납니다. S&P 500은 이미 지난주로 26주까지 달성입니다. 76과 26이 달성이 됐어요. 게다가 최근에 5주 연속 양봉에다가 일봉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4448이라고 하는 목표치는 살짝 애매해요.
458, 4516에는 좀 미달이고, 예, 요 주봉의 목표치에는 조금 미달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수로 나누면 요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요 4,5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이파동하고 이파동하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파동하고 이파동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 4,500대가 N자형 목표치고 거기는 조금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찼어요.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미리부터 뭐 매도를 쌓아 나간다. 내가 이제 미국 투자자라면 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너무 지렛대가 심하지 않고 내가 분할해서 매매 가능하다면 금요일날 첫 원봉이 좀 팔고 진입하라고요. 하방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보면서 실제로 약세로 돌면 조금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롱으로 끌고 오던 것들 우리 이제 ETF 레버리지나 신용권리 물량으로 친다면 이 정도 오면 미리 좀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 바닥이 한 주가 다르죠. 이번 지금 들어오는 주가 26주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아주 빅 이벤트가 많았고요. 이번 주에는 별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 자체 뭐 동력,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흘러갈 겁니다. 이제 단기 과열이 명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아놨고 가려고 하던 차에 미국이 이렇게 상승 누적에 시간마다 와버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게 지난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고요. 금요일에 올랐는데 오늘 우리 지수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다음에 지수가 아직 그렇게 뭐 골병 들일 정도로 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개별주들은 돌아가면서 뭐가 떠도 이제 뜨고 오르고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오면 좀 더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만 해드리고요. 뭐 미국 자체가 과열에 과열을 더하면서 나중에 뭐 이른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나 지금 더 갈래 하면 같이 더 가주는 거죠. 미친 시세라는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거 이러다가 한번 제대로 꺾으면 세게 빠질 수 있다는 건 일단 인지한 상태에서 한번 뭐 한 발은 뒤로 빼고요. 한 발은 이렇게 싹 따라가 보는 거죠. 오늘 밤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길게 했고요. 뭐 예측적 차원보다는 현 위치 점검, 그다음 실제 장중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